건물관리 넘버 1 GBFNC 관리소장 임소장입니다. 빌라에 살면서 항상 겪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 청소 문제, 옥상 방수 문제, 주차를 지정 주차제로 할 것인지, 월별로 돌아가면서 할 것인지, 이런저런 의견을 조율해야 될 일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게 빌라 같은 부분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입주민들의 관계, 의견 조율하는 게 매끄럽지 않아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 한 개인이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명분도 없기 때문에 입주민들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건물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부분에서 의견이 상충된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 것, 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제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관리단입니다. 지난 컨텐츠에서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오늘은 빌라 건물 관리단 설립이 왜 필요한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관리단은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세입자들이 공용공간 및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조직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법적 지위를 가지며 건물의 유지관리, 관리비 운영, 그리고 주민 간의 갈등 해결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GBFNC에서 관리하면서 권해드리는 방법은 관리단을 설립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 후 관리단 계좌를 설립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건물 구분 소유자 전체가 공동으로 관리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효율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건물 관리단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10인 이상의 구분 소유자가 있을 경우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설립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중소규모의 집합 건물들은 대부분 건물주가 자치 관리를 하거나 관리업체를 통하더라도 관리단 없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방식이 잘 운영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렇게 관리단이 없는 상태라면 행정상 단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용 전기 요금 등의 명의를 개인 명의로 할 수밖에 없겠죠. 또 법적 분쟁 같은 게 있을 때 관리단으로 해서 대처할 수도 없고 동대표 개인 명의로 한다든가 아니면 누구 피해 당사자의 개인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단을 구성해서 관리단 대표자를 선출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단 명의로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이 관리에 대한 운영 방식은 국가 차원에서 권장하고 지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관리단의 설립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역할을 합니다.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기타 등의 공용시설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옥상 방수를 만약에 해야 된답니다. 근데 몇몇 사람들이 나는 밑에 층 사니까 비용 부담하기 싫을 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관리단을 통해서 의결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승강기도 너무 노후화돼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도 다들 사정이 다르죠. 나는 승강기 안 탈 거야 이렇게 나오는 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의견이 상충될 때 관리단 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해서 건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단 명의의 고유번호를 통해서 행정적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단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계좌를 운영해서 관리비에 대한 내역들을 입주민 누구나 열람을 하실 수도 있고 그 관리단 통장이면 연속성을 가지게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대표 명의로 해서 한 1년 있다가 누가 사라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관리단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서 꾸준히 관리한다고 하면 회계적인 부분도 확실하게 투명성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역할을 합니다. 층간소음, 흡연, 공용 부분의 사용상의 문제, 유지보수 결정, 외부 업체 계약 등의 이슈 같은 게 있을 경우 총회 소집을 통해서 그 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해서 입주민 누구나 직접 건물의 결정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되며 입주민들의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관리단을 설립한 경우 정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장기 노후주택 지원 사업, 옥상 방수라든지 배관 부분이라든지 이런 지원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지원할 때 가산점이 있습니다. 가산점이. 그렇기 때문에 관리단을 설립해서 이렇게 지원한다 그러면 당첨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런 부분의 장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관리단 설립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입주민의 동의 확보입니다. 입주민들에게 관리단의 필요성과 역할을 설명하고 이해시킨 다음 각각의 동의를 받고 그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관리단 대표를 선출하여야 하는데 구분 소유자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됩니다. 그 다음 구청에 관리인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르면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의 경우 관리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은 관리인 선임뿐만 아니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되는 부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단이 구성된 이후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 신청하시면 되게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 이내로 소요되며 고유번호증이 발급되면 그 이후부터는 단체, 계좌 개설, 공과금 명의 변경, 비영리 법인이 개설됐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렇게 돼서 공식적으로 관리단으로서의 단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필요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은 관리인 임명 동의서, 관리인 선임 신고서, 관리단 설립 인가서 또는 설립 신고서, 관리단 규약 또는 정관, 관리단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지자체별 기타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빌라 건물 관리단의 개요, 필요성, 설립 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핵심만 전달해서 최대한 이해가 되게 쉽게 풀어보았습니다만 내용과 별개로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이런 서류들이 좀 준비하는 게 어려워서 행정사 등의 의뢰를 하게 되는데 그 서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관리단 승인 신청서, 입주할 때 선출 공고, 조직도, 운영 규정, 회의 결과 공고 이런 서류적인 부분들이 막히니까 그런 쪽에 의뢰를 하게 되는데 관리단의 설립을 자체적으로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GBFNC 홈페이지에 이 기본적인 서류들을 내용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 GBFNC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서류 작성하셔서 건물 관리단 설립하는데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건물 관리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저희 GBFNC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물 관리 넘버 1 GBFNC 관리소장 임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